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8. 이게 바로 두 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승점 차이입니다. 리그 선두 뮌헨과 2위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에게 이번 경기는 정말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요, 총 5단계에 걸쳐서 이 경기의 향방을 오직 데이터에만 근거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결정적 전투. 먼저 양 팀의 현재 상황을 딱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와, 85. 뱅상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 뮌헨은 단 23경기에서 무려 85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리그의 공격 기준을 새로 썼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야말로 경이로운 공격력입니다. 하지만 이 막강한 공격력에 맞서는 아직 견고한 방패도 있습니다. 바로 숫자 16이죠. 니코 코바치 감독의 도르트문트.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 아탈란타한테 4대1로 크게 지긴 했지만 리그에서만큼은 다릅니다. 무려 1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홈을 그야말로 철옹성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그러니까 선수단 공백이 이번 전술 싸움을 어떻게 규정하게 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도르트문트는 3-4-2-1,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 같고요. 근데요, 이 그림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이 채워진 자리가 아니라 바로 누가 비어있냐는 겁니다. 도르트문트의 가장 뼈아픈 손실이죠. 바로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우측 윙백 율리안 류에르손입니다.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어시스트 11개로 팀 내 1위, 경기당 기회 창출 1.66개, 빅찬스 생성 12개. 이건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류에르손은 사실상 도르트문트 공격의 엔진이자 시발점인데 그의 부재는 팀의 핵심 공격 루트 하나가 그냥 통째로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도르트문트는 니클라스 줄레와 필리포 마네까지 부상이라 중앙 수비진 로테이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뮌헨 쪽을 볼까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없어서 왼쪽 측면에 그 폭발적인 스피드를 잃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주전 골키퍼인 마누엘 노이어까지 못 나온다? 그러면 경험이 부족한 요나스 우루비히가 골문을 지켜야 하는 정말 최악의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이 선수 공백을 안고 전술판 위에서 어떤 두뇌 싸움이 펼쳐질지 그 공간 싸움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전형적인 창과 창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뮌헨의 공격 방식은 명확합니다. 공격수와 윙어 사이의 공간, 우리가 흔히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곳이죠. 거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바로 300을 쓰는 도르트문트가 구조적으로 노출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거든요. 여기에 맞서서 도르트문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뭘까요? 네, 바로 뮌헨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향한 빠르고 긴 롱볼 역습으로 응수하는 겁니다. 세트피스 데이터를 보면 또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자, 보시면요. 공중골 경합 성공률 자체는 도르트문트가 56%로 뮌헨의 52%보다 근소하게 높아요. 하지만 뮌헨은 조슈아 키미히의 그 정교한 킥, 그리고 해리케인의 기가 막힌 위치 선정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단순 성공률이 아닌 기회의 질 그 자체에서 상대를 압도해버립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데이터 이면의 진실. 지금부터는요, 표면에 드러난 숫자 너머에 데이터 속에 숨겨진 양 팀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양팀 수비의 결정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슈팅의 퀄리티를 고려한 기대 실점, 그러니까 XGA랑 실제 실점을 비교한 거예요. 자, 뮌헨을 보세요. 기대 실점이 5.1인데 실제 실점은 5. 딱 기대치만큼만 실점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도르트문트는요. 기대 실점은 6.45골인데 실제로는 무려 9골이나 내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중요한 압박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급격하게 흔들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수비 불안의 차이는 골키퍼에서 극대화됩니다.
도르트문트의 그레고르 코벨, 기대 실점보다 무려 3.42골을 덜 내주면서 그야말로 신들린 선방으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리그 클린시트 1위,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반면에 뮌헨의 잠재적 선발인 요나스 우르비게는요, 기대 실점보다 오히려 0.12골을 더 허용했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막아줬어야 할 공을 놓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경기는 아마 이런 리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 15분부터 30분 사이. 이 시간이 바로 뮌헨이 가장 거세게 몰아붙이는 골든타임이에요.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이 파상 공세를 어떻게든 버텨낸다? 그러면 승부의 추는 경기 막판 15분, 즉 75분 이후로 넘어갑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시간이 도르트문트가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리는 시간대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경기 외적인 변수와 시장의 아주 냉정한 예측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심, 스벤 야블론스키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경기당 옐로우 카드는 3.74장으로 리그 평균 수준인데 페널티킥 선언은 경기당 0.09회로 아주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런 성향은 어쩌면 도르트문트의 좀 거친 수비 스타일에 약간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 즉 스마트 머니의 흐름은 아주 단호합니다. 배당률의 움직임을 보세요. 뮌헨 승리 쪽으로, 그리고 3.5골 이상 다득점 경기로 뚜렷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르트문트의 줄부상과 주중 경기로 인한 체력 저하라는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물론 도르트문트는 홍 이점이 있고 그레고르 코벨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문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공격의 엔진이었던 유에르손의 공백, 그리고 데이터로 증명된 수비 조직력의 균열. 이 두 가지는 뮌헨의 그 무자비한 공격력 앞에서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데이터 모델이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 그리고 둘째, 양팀 합계 3.5골 이상의 다득점 경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어 클래시커의 운명을 예측한 최종 데이터 분석 결과 예상 스코어는 3대1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입니다.